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위를 둔 한 어머니가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진실이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추석 성묘길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간절한 경고가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 사기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정의 실현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명숙 여사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딸 연경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명숙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죠. 이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연경아, 어제 진우가 또 뭐 사다 줬다며? 정말 착한 사위를 두었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가 명숙 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혼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김진우는 정말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장모인 명숙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명절 때면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오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드렸죠. 연경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연경이랑 같이 외식하러 나가실래요? 새로 생긴 한정식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족 시간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이런 사위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못 갖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아이고, 너희 둘이서 가거라. 나는 집에서 드라마나 볼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연경이도 어머니랑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 해요. 결국 명숙 여사는 사위의 정성스러운 권유에 못 이겨 함께 외식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어요. 명숙 여사는 괜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진우는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라며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쳤죠. 식사 중에 진우는 명숙 여사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짜지 않은 음식을 골라주고 물도 자주 따라드렸어요. 연경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는 어머니 혈압약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까요? 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고맙다. 연경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어머니, 저야말로 연경이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죠. 진우의 말솜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적당히 겸손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명숙 여사는 이런 사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진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직장은 중소기업 격리부서에서 일한다고 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고만 했죠. 가끔 명숙 여사가 진우의 가족이나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연경이를 잘 대해주고 명숙 여사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몇 주 후 연경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해요. 강남 쪽 30평대 아파트인데 전세로 계약한대요. 어머, 그런 큰 아파트를? 전세금이 얼마나 들 텐데. 4억 원 정도래요. 진우가 대출받아서 마련했다니까요. 엄마도 가끔 놀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명숙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싶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대출을 잘 받는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20층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명숙 여사를 위해 게스트룸까지 마련해뒀다며 언제든 놀러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침대도 새로 샀고 화장대도 어머니 취향에 맞게 골랐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니? 정말 고생 많았겠다. 진우의 세심함에 명숙 여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연경이도 남편의 이런 모습에 행복해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 식사 자리에서 진우는 또 다른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좀 배워볼까 해요. 연경이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제가 집안일 좀 도와주고 싶거든요. 진우야, 남자가 요리까지 하면 연경이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요즘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죠.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명숙 여사는 정말 좋은 사위를 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 이렇게 가정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진우는 명숙 여사에게 뜻밖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한복 한 벌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가 연경이 생일인데 가족 사진 찍으려고 해요. 어머니도 한복 입고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언제. 어머니가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연경이도 엄마랑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어 했거든요. 한복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비단 한복이었어요. 명숙 여사는 이런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사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당일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우는 명숙 여사와 연경이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다정하게 감쌌어요. 사진작가도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라며 감탄했을 정도였죠. 어머니, 이 사진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겠니? 너무 크게 뽑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찮아요. 가족 사진은 크게 걸어야 의미가 있죠. 진우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이런 사위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혼자 딸 키우며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곧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완벽해 보이는 사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숙 여사는 남편의 성묘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혼자서 산소를 찾아가는 게 쓸쓸했는데 올해는 진우와 연경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머니, 제가 차 가져갈게요. 산길이 험하니까 조심해서 가야죠. 진우는 성묘 전날부터 차량 점검을 하고 제수용품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연경이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뭐요? 아버님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성묘 당일 아침 세 사람은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산소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진우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명숙 여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멀미는 안 하세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운전 조심해라. 산소에 도착해서 벌초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진우는 정말 친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무거운 제수용품을 나르고 벌초할 때도 솔선수범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정중하게 절까지 올렸죠. 아버님, 연경이 잘 돌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모시겠으니 걱정 마세요. 진우의 진심 어린 인사말에 명숙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사위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옷차림도 남루하고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분 괜찮으실까요?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연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진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길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진우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을 본 것처럼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당신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하자 진우는 서둘러 차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네요. 그냥 가시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차 쪽으로 다가와서 계속 뭔가 말하려 했어요. 명숙 여사는 차창을 내리고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때 할머니가 명숙 여사에게 작은 종이를 몰래 건넸습니다. 신문 기사를 찢어놓은 것 같았는데 떨려서 글씨가 잘 읽히지 않았어요. 이걸 보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점점 초조해하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가요. 결국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명숙 여사는 계속 그 할머니가 건넨 쪽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결혼 사기. 김정재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명숙 여사는 이 쪽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진우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하신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진우가 그 할머니를 보고 보인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주말 명숙 여사는 연경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한 상황이었어요. 연경이와 단둘이 있을 때 명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경아, 진우 본명이 뭐라고 했지? 김진우요. 왜요, 엄마? 아니, 그냥. 혹시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어? 연경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진우인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명숙 여사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딸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명숙 여사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2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회사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곧 돌려드릴게요. 명숙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노후 자금이기도 했고요. 진우야, 그런 큰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어떨까? 시간이 없어서요. 내일까지 준비해야 하거든요. 정말 급해요.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명숙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빌려달라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그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우야, 미안한데 그런 큰 돈은 함부로 빌려드릴 수가 없겠다. 연경이랑 상의해봐라. 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원래의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 그러시죠.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진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만날 때도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명숙 여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할머니가 말한 김정재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연경이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했지만 괜히 의심받을까봐 혼자서 끙끙대며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3년 전 뉴스 기사였는데 결혼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용의자 김정재가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얼굴 사진도 있었는데
명숙 여사는 그 사진을 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각도가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달랐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진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명숙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위가 그 기사 속의 사기꾼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요? 다음 날 명숙 여사는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묘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를 어떻게 찾을지가 문제였어요. 결국 명숙 여사는 성묘길로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일지도 모르니까요. 연경이에게는 아버지 산소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정말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무덤 앞에서 혼자 절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쪽지 주신. 할머니는 명숙 여사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혹시 제 쪽지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찾아뵀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지.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명숙 여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김정재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기꾼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한테도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하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우리 딸이 대출까지 받아서 3억 원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명숙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하는 사기꾼의 수법이 진우의 행동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으세요?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바로 명숙 여사가 인터넷에서 본 그 기사였어요. 이 사람이에요. 김정재.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명숙 여사는 그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진우와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명숙 여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연경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인해 본 후에 말할까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진우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진우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경이에게 보험을 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것도 보험금이 5억 원이나 되는 큰 보험을. 이때부터 명숙 여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연경이에게 보험 가입을 제안한 이야기를 들은 명숙 여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이라니 이건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었어요. 연경아,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그것도 그렇게 큰 보험을? 네, 진우가 그러는데 요즘 사고가 많으니까 대비해야 한다고 해요. 서로 수익자로 해서 들자고 하더라고요. 명숙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와 인터넷 기사, 그리고 지금 이 보험 이야기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연경아, 엄마가 보기엔 그런 큰 보험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왜요? 보험 들어두면 나쁠 게 없잖아요. 연경이는 여전히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해서 보험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명숙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틀렸다면 좋은 사위를 의심한 나쁜 장모가 되는 거였죠. 결국 명숙 여사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를 더 자세히 활용해서 김정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실례하지만 인터넷 검색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요. 도서관 직원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김정재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김정재민의 사기 수법이 거의 똑같았어요. 먼저 착하고 성실한 남자로 접근하고 가족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사업 자금이나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우랑 똑같잖아. 명숙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김정재가 보험금을 노린 사건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 피해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큰 보험을 들자고 했다가 나중에 의문의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명숙 여사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봤어요. 어색한 인터넷 용어를 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김정재민 관련 정보 구합니다. 혹시 제 사위가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재의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전화를 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페에 글 올리신 분이시죠? 저도 김정재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여성의 이야기는 명숙 여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저한테도 극진하게 대해줬거든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가요? 결혼 준비한다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결국 1억 원 넘게 줬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이름을 쓴 적은 없나요? 있어요. 저한테는 김진수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이름을 쓰더라고요. 김진우, 김정민, 김재민. 성은 항상 김씨고 이름만 조금씩 바꿔요. 명숙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진우. 바로 자신의 사위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으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받은 사진을 보는 순간 명숙 여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다르지만 분명히 진우였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여성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생명보험 들자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거절했는데 나중에 다른 피해자분 이야기 들어보니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요? 네, 결혼해서 서로 수익자로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무서워요. 명숙 여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경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명숙 여사는 바로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페에서 연락처를 얻어서 하나씩 전화를 걸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이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완벽한 남자로 접근하고 가족들에게도 잘 보이려 노력했대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점점 본색을 드러내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줬어요. 그 사람이 쓰는 통장 계좌번호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정말요? 그런 정보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알려준 계좌거든요.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할 때 쓰려고 메모해뒀어요. 명숙 여사는 그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진우가 연경이에게 알려준 계좌와 같은지 확인해 보려고요. 다음 날 명숙 여사는 연경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경아, 진우가 혹시 너한테 자기 통장 계좌번호 알려준 적 있니? 네, 있어요. 생활비 보낼 때 써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연경이가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해자가 준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명숙 여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김정재의 사진들을 더 수집했고 그의 사기 수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얻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현재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찾고 있지만 계속 이름과 신분을 바꿔가며 도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피해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진짜 같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명숙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진우라는 이름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습니다. 연경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명숙 여사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연경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명숙 여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위인데 뭔가 수상한 점이 많아서요. 사설 탐정은 며칠 후 놀라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진우의 진짜 신원과 과거 전과 기록,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짜 신분증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보고서를 보는 순간 명숙 여사는 자신의 추측이 모두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경이를 설득할 차례였어요. 명숙 여사는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연경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보고서에는 김정재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 전과 기록, 피해자 명단,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가짜 신분증 정보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김정재의 과거에 보험금 살인을 시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때문에 더욱 수배가 급해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위험한 사람이 내 딸 옆에. 명숙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경이가 이 사실을 믿을까요? 1년 넘게 함께 살면서 진우를 사랑하게 된 딸이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명숙 여사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제 사위가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딸은 아직 모르고 있고. 변호사는 명숙 여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봤습니다. 사설 탐정 보고서와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김정재는 현재 수배 중인 지명 수배자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제 딸이. 따님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따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명숙 여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연경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면 딸이 받을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명숙 여사는 마침내 연경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없는 시간을 골라야 했어요. 다행히 진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연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연경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연경이 앞에 펼쳐놓았어요. 사설 탐정 보고서, 피해자들의 증언, 김정재의 사진들, 그리고 신문 기사까지. 연경아, 엄마가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들지만 진우는 진우가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연경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랑 닮은 사람 사진인가요? 아니야, 연경아. 이게 다 진우야. 진짜 이름은 김정재이고 수많은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챈 사기꾼이야. 명숙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추석 때 만난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피해자들과의 통화, 사설 탐정 조사까지. 연경이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진우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엄마가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연경아, 봐. 이 계좌번호는 내가 알려준 진우 계좌번호랑 똑같아. 그리고 이 사진들 좀 자세히 봐봐. 연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각도와 머리 스타일은 달랐지만 분명히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정말 진우예요? 그래, 안타깝지만 그래.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게 보험을 들자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보험금을 노리고. 명숙 여사가 보험금 살인 시도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자 연경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그럼 진우가 저한테 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 안타깝지만 그래.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 명숙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경찰에서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어떻게요? 진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 거야. 변호사님과 경찰관도 함께 와서 직접 대질하는 거지. 연경이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연경이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엄마랑 같이 외식할까?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다던데. 좋지. 어머니도 요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우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경이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명숙 여사와 연경이 그리고 진우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변호사와 형사 2명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재 씨. 변호사가 진우를 부르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진우입니다. 아니요, 김정재 씨 맞습니다. 현재 사기죄와 보험금 살인 미수로 수배 중이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진우는 갑자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입구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정재 사기죄와 보험금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 아니, 김정재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죠? 명숙 여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석 때 만난 할머니 기억하니? 그분이 딸을 내 때문에 잃으셨어. 그래서 나한테 경고해 주신 거야. 김정재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자신을 잡아냈는지. 연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연경이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믿을 수 없어요. 김정재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경이는 명숙 여사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한테 속았을까요? 괜찮아, 연경아. 이제 끝났어.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몇 달 후 김정재는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섰고 그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명숙 여사와 연경이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에요. 명숙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도 피해자들이 연대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연경이도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엄마처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명숙 여사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고 무서웠지만 결국 딸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연경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명숙 여사도 신중하게 살펴봤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숨기는 게 없었고 연경이의 아픈 과거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자. 명숙 여사와 연경이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김정재 같은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명숙 여사는 지금도 가끔 그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던 그 할머니의 용기가 모든 걸 시작하게 했거든요. 진실은 이렇게 연결되고 전해져서 결국 정의를 실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